이재명은 무슨 대단한 은혜를 입었길래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이 독감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항체 링겔을 맞고 왔는데요. 저는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중국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은 반중,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은 친중, 역주행 외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은요, 딱 동네 이장 수준이다 라고 보는데요. 경제도 무지하죠, 외교도 무지하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욕설, 그리고 연애질, 그리고 돈에 먹는 기술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지나간 자리에 보면 부패와 배임만 남아있죠. 성남에 땅 장사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현동, 대장동 5천억 원에 가까운 배임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법카충으로 부부가 유명하죠. 에르메스 로션에 청담동 일제 코어레 샴푸에 그 유명한 과일값까지 총 배임액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어디 그것뿐일까요? 밝혀진 게 이 정도면요. 안 밝혀진 건 몇 배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 중국이 도와줘서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든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 자리에 맞게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면요. 대통령답게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전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통내 이장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본성이 드러나서 국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드는데요. 국민팔이 오지게 하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죠. 아니면 개돼지를 국민으로 보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세계는요 이미 반중 정서를 넘어가지고요 현중 정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재명 홀로 친중 행보를 이어가면서 국민과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2일입니다. 반중 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다.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혐오 발언과 욕설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느냐. 뭐가 그래 고마운지 지금의 그 대통령 자리값 하려고 대한민국 국민을 추방한다라고 하는지 정말 기가 차고 코가 찹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헌법 제69조 대통령 취임할 때요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고 국가와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며 등의 내용을 담아서 선서합니다.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이재명이라서 대한민국 헌법도 찢어버리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대통령 자리에 앉았으면요 그 자리값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세계는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따이밍은 반미, 친중 외교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초래할 국가적 위기 그리고 트럼프 시대 자유진영의 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 영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김영희TV는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됐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에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우파 유튜브 중에 롱폼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는 숏폼 계정들을 위주로 수익 정지 등의 방법으로 탄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요. 저에게도 힘이 되지만 저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유튜브들까지 활성화시킵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할 때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요 메이드 인 차이나 피해보려고 진짜 노력을 하는데요. 세상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이렇게 이게 선진국이다 봐야 되고 국민성 자체가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요 또 장난치다가 걸리면 나라 차원에서 끝장납니다. 해당 기업의 책임자는 매우 강력하고 다층적인 제재 그리고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한 벌금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막대한 징벌적 민사소송 그리고 기업의 존폐 위협
무역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뭐 하면 5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100년 가까이 형집행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이 국민성도 문제지만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를 우선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거 애미애비도 없는 거죠. 2008년에 멜라민 분유가 가장 대표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멜라민이 뭐냐? 플라스틱이나 접착제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산업용 화학물질입니다. 근데 이 멜라민이 단백질 함량을 측정하는 검사에서 수치가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유에다가 이 멜라민을 첨가해가지고 원가도 절감하고 품질 검사에서는 고단백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렀죠. 이것 때문에 중국 전역에 30만 명에 달하는 영유아가요, 신장 결석, 요로 결석 등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애들이 얼굴이 막 땡땡이 붓고 뭐 죽어나가고 그랬습니다. 중국의 부도덕함을 가장 드러내는 사건이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요. 그것 말고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거 많습니다. 오줌 맥주, 칭따오 맥주도 있죠. 아우, 생각만 하면 더럽습니다. 세계가요, 중국을 싫어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중국은요,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에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는 허락되지 않았죠. 1989년에요, 천안문 사태에서 민주화를 외친 학생들이요, 탱크로 그냥 무자비하게 밟혔습니다. 인간 존엄이나 생명의 귀함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고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세계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서방은요, 언젠가는 이 중국이 변할 것이다 라고 중국에 대해서 묵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국은 WTO 가입하고 세계화의 혜택만 누리면서 급부상했죠.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12년에 시진핑 집권 이후에 중국은 더욱더 노골적인 패권 노선을 택했습니다. 중국 뭔가 1대1로의 구상을 앞세워가지고 이 개발도상국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 다리 놔주고 도로 닦아주고, 그런데 실제로는 부채 함정 외교로 종속시켜 버렸죠. 네팔, 인도네시아 등등이 그런 1대1로에 종속된 나라들입니다. 빚으로 종속시키고 전랑 외교라는 공격적인 태도로 한국에는 사드 보복, 호주에는 무역 제재를 가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도 무너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하와이에 대한 제재, EU에 대한 견제, 2019년 홍콩 민주화 탄압,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까지 국제사회에서 중국이라고 하면 지지 이런 거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돼 버렸죠. 결정타는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기원설과 함께 은폐 정황은 전 세계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누적 사망수가요, 2022년 초 기준으로 보면요, 5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등의 공식 통계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는요, 죽어나간 사람들 은폐하기에 급급했죠. 그래서 실제 초과 사망자 수는 22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누적 사망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죠. 2021년 10월 초 기준으로는 70만 명, 2022년 2월 자료에 따르면요, 누적 사망자 수가 100만에 달합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대한민국도 2023년 8월까지 이 우한 바이러스의 사망자 수가 35,9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공자하고는요, 문화교류다라고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스파이 양성소였죠. 공산당 이념 확산의 전초 기짐이 드러나면서 서방에서 줄줄이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공작원이 다 폐쇄되고 한 5개 정도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건이 반중 정서를 세계적 공통 인식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은요, 오로지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뭐가 그래 고마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요, 모두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요, 유일하게 친중 정책을 펴면서 국제적 고립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80%의 국민이 중국을 불신한다라고 하는데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은요, 국민 정서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무비자 중국인 입국 때문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민주당은요, 인종차별이다라고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재명은요, 관광객 한 명에 수백만 원을 쓰고 1000만 명이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나라 국민들이 자기를 비방하는 나라에 와서 관광하고 소비하겠냐라고 하면서 반중하는 사람들을 추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100만의 쇼핑이 내수가 돈다. 그래, 그렇게 카운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반문하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국 1위는 중국입니다.
2위는 미국이죠. 그런데 무역 흑자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반미 시위하는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반미 시위의 대표주자 누굽니까? 지금 총리 김민석이 행님 김민웅이 양키 고홈 외치면서 막 춤추고 있고 고홈 미군 철수 외치고 있습니다. 반미 집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방 안 합니까? 미국을 상대로 2024년 우리나라가요 557억 달러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무역국인 중국이요 같은 시기에 18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가 뭡니까? 플러스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거. 적자가 뭡니까? 주머니에 빵꾸 나는 거.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서는 마이너스 180억 달러, 2위인 무역국에서는 557억 달러 흑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재명의 논리대로 한다면요, 대한민국에 돈 벌어다 주는 나라에 대해서 이 시위를 한다라는 게 추방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요, 이 반미 시위하는 것들은 즉각 사형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택적 지랄 발광이다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이재명의 선택적 지랄 발광. 반중 시위에는 미쳐 돌아가고 반미 시위에는 오케이 콜 하고 있는 게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웃기고 자빠진 겁니다. 트럼프 시대엔 미국은요 자유진영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저 밑에 중동의 갈등, 그리고 대중국 견제를 통해서 힘의 평화를 다시 천명하고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택할 길은 어디냐? 자유진영이죠. 명확합니다. 자유진영과의 공조, 그리고 국민 정서와 발맞춘 반중 노선을 가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뭡니까? 중국 돈에 감사하고 중국인들 무비자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군대까지 아웃소싱 한다라면서 중국인들로 채울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반역 행보가 아닐까. 이적재는 사형입니다. 국민은 반중하고 있죠.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은요 친중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야말로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위기다. 정리하자면요 이재명이라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계가 중국을 경계하는 이 시대에 한국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이가 친중 노선을 걷고 있다. 이렇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적 신뢰를 잃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는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똥꼬에 줄 서는 순간 자유와 번영은 사라진다라고요. 이재명은 무슨 대단한 은혜를 입었길래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국민들이 사는 길이죠. 5,500만 국민 중에 개딸 치웁시다. 절반이다 라고 하면요. 5,500만 국민 중에 2,500만 죽일 짓을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니 혼자 죽으면 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 문제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124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